저는 지금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고 심혈관 시술 담당하는 배장환이라고 하고요. 심혈관 질환 센터장을 한 10년 가까이 정도 했었는데 이제 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상엽 교수, 제 밑에 있는 이상엽 교수가 심혈관 센터장을 9월 1일부터 하게 됐고 이상엽 선생이 지금 외부 출장을 나가는 날이 겹쳐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심근경색증이란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합병증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합병증이 중요한 이유가 심근경색증은 초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도착하지 못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5에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통계에도 잘 잡히지가 않아요. 병원에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근데 병원에 도착을 했어도 저희가 최적의 치료를 진행을 해도 1개월 내 사망률이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도착을 하면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분들이 3명 정도 생기고요. 첫 1개월, 퇴원을 했는데도 1개월 내에 심장마비가 다시 재발하거나 할 가능성이 5% 정도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년 사망률, 치료를 잘하고 약을 잘 먹어도 1년 사망률이 적게는 7%, 많으면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심근경색증으로 도착을 했다. 치료를 잘 받아도 10명 중에 1명이 1년 내에 목숨을 다시 잃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즉사하지 않고서야 현실적으로 이런 병은 없죠.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1년 내에 10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는 일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대한 병이고 대부분은 합병증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합병증이 뭔지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심근경색증이 뭐냐? 우리가 이제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중풍이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관상동맥이 막히면 이제 관상동맥이 심장을 먹여 살리니까 심근경색증, 경동맥, 여기 목 짚어보면 목혈관 있죠? 이게 뇌로다가 큰 혈류를 보내는 혈관입니다. 경동맥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되죠. 중풍이 되고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발가락이 썩거나 무릎 아래를 잘라내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발이 생겨가지고 뭐 발가락을 잘랐다, 무릎을 잘랐다 이런 일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말초혈관이 막힌 거죠. 그리고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장괴사가 생깁니다. 배를 열어가지고 장을 뭐 3분의 1 이상 절제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혈관이 막히면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짜요. 잘 때도 심장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심장은 먹을 게 풍부해야 됩니다. 산소를 충분히 줘야 되고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그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괴사,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심장마비예요. 그러니까 돌연 심장사라고 해서 심장질환이 없었던 같은 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병들 대개 10명 중에 9명은 심근경색증이고요. 초기에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아픈데 아니면 명치가 심하게 아픈데 체한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시다가 심장마비를 겪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심장혈관이 막히면 제일 중요한 건 막힌 혈관을 뚫어야 되는 거니까요. 옛날에는 약으로 뚫었어요. 왜냐하면 그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니까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이 있었습니다. 주사로 주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해장국 먹을 때 선지 있잖아요. 그 선지가 혈관을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지라는 게 거의 묵처럼 돼 있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툭툭툭 깨트리면 깨지지만 그거를 약으로 녹이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쓰면은 한 10명 중에 6명이나 7명 정도만 뚫렸습니다. 서너 명은 안 뚫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해보셨을 텐데 손목이나 허벅다리 혈관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기계적으로 뚫게 됩니다. 풍선으로 부풀리고 스텐트를 넣었어요. 자, 내 몸 안에 스텐트가 들어있다 하는 분들 손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 시술로 뚫게 됩니다. 그 시술로 뚫으면은 100명 중에 97명 정도를 혈관을 뚫어드릴 수가 있어요. 3명을 못 뚫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찰 잘 받고 심전도 빨리 찍고 피검사하고 심장 초음파 보고 스텐트 삽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약물 잘 드시게 하는 거하고 재발 방지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게 심근경색증으로 한번 혼이 나시면은 1, 2주는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약을 드리면은 그래요. 아침에 먹고 10시쯤 또 생각해요. 내가 아침에 약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러다가 헷갈려서 2번 드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게 한 1년만 지나면 100일 중에 약을 80일 이상, 그러니까 80%죠? 드시는 분이 8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8분이 1년 내에 약을 열흘 중에 8일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닷새 중에 한 번씩 안 드시는 거니까 월화수목금 중에 한 번씩 빼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재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중풍이 생겼다. 그래서 팔다리가 마비되면은 재활 치료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재활병원 가서 팔다리 재활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걷게 하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혈관이 막혀서 심장 기능이 망가지면 그 망가진 심장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심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심장 재활도 요즘엔 굉장히 중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저염이나 저지방식이. 자, 누군지 아시죠?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분들. 아세요? 조호련 선수. 우리나라의 영광이죠. 옛날에. 헤엄만 쳤다면 무조건 금메달 따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전남 해남 자탑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채로 발견돼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엔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부검에서 밝혀졌죠. 근데 이분의 생활 습관이 정말 특이했던 게 독도를 가려면은 독도를 뭐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서 헤엄쳐서 독도까지 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이렇게 가시잖아요. 보통 헤엄치면 몸무게가 7kg 이상 빠진대요. 그리고 바닷물이 워낙 차가우니까 진짜 살을 찌워야 된대요. 그 살을 갖다가 3개월 전부터 찌운답니다. 뭐로? 그냥 삼겹살로.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드시고 근데 결국은 또 워낙 건강하시니까 헤엄치고 나면 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만하게 여기셨던 건데 문제는 배에 있는 살은 빼겠지만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에 침착된 지방은 빼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건강한 식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 심근경색증,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이죠. 이면식 순돌이 아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용식 코미디언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거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37살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분만 그러냐?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죠.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뭐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심장내과 의사들 중에서 심근경색증 환자가 3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심장내과 의사가. 피해갈 수 없죠. 그분들도 뭐 똑같습니다. 환자분들한테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심장내과 의사들이 하는 짓대로 따라하면 바로 심근경색증 걸리세요. 하루에 13시간 이상씩 일하죠. 밤에도 와서 응급해야 되죠. 담배는 안 피우는데 술은 또 엄청 퍼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야 된다고. 의사가. 가끔 가다가 보면 그래요. 우리 옆집에 의사 선생님은 맨날 술 먹던데? 그러면서 나도 술 좀 먹어야지. 의사 따라 하면 일찍 죽습니다. 의사들의 생활 방식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술을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인구 10만 명당 1년에 우리나라 통계에만 33명이 심근경색증을 겪어요. 청주 청원 인구가 96만이죠. 100만으로 친다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 1년에 330명 정도의 심근경색증 환자가 청주 청원에서 생깁니다. 충북대병원이 220명을 치료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나머지 110명은 나머지 5개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심근경색증 환자는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고 원인은 동맥경화증이죠. 그 집고치신이라고 오래된 수도관 뜯어보셨나요? 수도관 뜯어보면 물때 껴있죠? 혈관이 똑같아요. 혈관 안에 기름때가 그렇게 껴있습니다. 수도관이야 잘라내서 새로 놓으면 되는데 심장 혈관은 새로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맥경화를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동맥경화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나이를 안 먹으면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맥경화는 조금씩 생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당뇨병 정말 위험하고요. 그 다음이 담배.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다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담배의 해악은 우리 몸에 그대로 쌓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먹고 삼겹살 같은 지방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기억을 잘하는 은행 같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기억을 합니다. 아, 배장한 교수 오늘 9월 24일 심장의 날 했다고 기분 좋다고 회식했지. 자, 삼겹살 200g. 아, 소주 2병 먹었구나. 2병.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딴 데 가서 또 술 먹었네. 이렇게 쭉 했다가 나이가 한 55세쯤 되면은 호발 연령이거든요. 심뇌혈관 질환의 호발 연령. 그때쯤 되면은 이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자를 또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복복리를 치죠. 그래서 한 방에 딱 돌려주는 게 심근경색증하고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고 생기지 않게, 병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 질환을 잘 치료하셔야죠.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협심증은 심장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거예요. 막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빨리 걷거나 뛰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심장이 빨리 뛰니까 산소하고 영양소가 더 많이 와줘야 되는데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으니까 충분히 혈류가 못 가니까 심장 근육 일부가 아파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심근경색증 환자의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이전에 협심증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있었는데 그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좁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동맥경화반이 따개지면서 동맥경화반 안에는 더러운 기름기가 많죠. 그게 혈류로 나오면 그때 혈전이 생겨요. 선지가 생기면서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협심증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심근경색증이 생긴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흔한 일이고요. 저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갖고 매년 운동부하 검사도 했는데 심근경색증이 생겼어요. 삼성병원, 아산병원은 의사들이 또라이들이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3명의 심근경색증을 겪은 심장내과 의사들도 그 전에 한 번도 협심증이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혈전이 갑작스럽게 막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요게 되게 중요해요. 나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심한 음주, 운동 부족. 관상동맥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2개. 심장을 완전히 감싸고 있죠. CT를 찍으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깨끗한 혈관이에요. 이거 누구 혈관 같으세요? 예, 제 혈관입니다. 2010년에 우리 병원에 관상동맥 CT 검사 시작할 때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서워서 못 찍겠어요. 찍으면 뭐 생겨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검사를 못해요. 이게 제 심정이 환자분들 심정이죠. 검사를 받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진짜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손목으로 허벅지로 플라스틱 관을 밀어 올려서 심장 혈관 입구부까지 들어가서 좁은 데를 찾아내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더더욱이나 위쪽에다 하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가로 검사하신 분 계세요? 있죠, 그죠? 예, 요즘에 시작했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기구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기량이 좋아졌고, 이쪽으로 시술하고 있는 병원은 전국에 있는 시술병원 170개 중에서 4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혈관은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2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상동맥은 이렇게 깨끗한데 협심증이 되면 기름때가 붙고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반이 따개지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 근육이 새카맣게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장 근육이 죽으면 심장 근육이 얇아져요. 심장 근육은 1cm 정도 되는데 이게 1mm, 2mm 이렇게 얇아집니다. 그러다가 터지기도 해요. 터지기도. 자, 말씀드렸던 대로 40, 50대에 대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죠. 동맥경화 시작은 거의 10대 중반에 시작한대요. 요즘엔 더 일찍 시작한다고 합니다.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햄버거 가게가 동네에 하나 생기면 심장내과 의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게 될 거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자, 심장 혈관이 떼나왔는데요. 혈관벽이 이렇게 있고 동맥경화는 요만큼이었어요. 원래는 이 정도 구멍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동맥경화관이 따개지면서 선지가 생겨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환자분 돌아가셨으니까 부검을 해서 혈관을 뗐겠죠. 자, 심근 조직이 완전 괴사되고요. 이 혈관을 갖다가 혈관 방향으로 칼로 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깨끗해 보이는데 여기는 시커먼 게 들어있죠. 이게 혈전입니다. 동맥경화가 지저분하게 있고 피떡이 껴가지고 완전히 혈관이 막힌 거죠. 자, 결국에는 이게 심근경색증 생기면은 증상은 계속 가슴이 아픈데 한두 시간 이내에 이게 20%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슴이 5분 이상 아프다.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 평생 한 번도 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번 체해 보셨잖아요. 체한 거랑 비슷하지만 다르대요. 저는 아직 안 걸려봤으니까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제가 체기는 자주 있는데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1, 20분 갔는데 체한 거랑 다른 거야. 그때 병원에 오셔야 돼요. 한두 시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운전 좀 하고 오지 마세요. 빨리 가겠다고 운전하고 와서 여기 충북대병원 오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심장마비가 생겨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119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다가 빨간 신호인데 심장마비가 생긴 거예요. 자, 119를 꼭 부르셔야 됩니다. 119를 부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1년 사망률 10%. 자, 후유증이 심장 근육이 괴사되고 얇아지니까 2차적으로 심장 안에 판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심장마비 위험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오른손으로 주먹 져가지고 가슴에 대보세요. 약간 왼쪽으로. 여기가 쥐어 짜듯이 아픕니다. 쥐어 짜듯이. 환자분들이 다 그래요. 쥐어 짜듯이 아프다고. 한 번도 이렇게 아픈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이렇게 아픈 적이 없는데 119로 안 불러요. 집에서 계속 손 따시고 활명수 드시고 그러시다가 심장마비가 생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아프시면서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목하고 턱이 막 쪼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3분의 1 정도 있고요. 여기가 아프면서 팔 안쪽도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쪼이거나 팔이 아픈 건 다 생기시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가 아프고요. 3분의 1 정도 환자분들이 명치가 아파서 정말 헷갈리시게 됩니다. 이게 야 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면은 119.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합니다. 심전도, 피검사,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조영술 이런 걸 하죠. 심전도,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 초음파, 피검사 이런 걸 갖다 보게 되고 피검사는 아무리 빨리 나도 3, 40분 정도 걸리고요. 심전도 찍으면 10분 이내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 있는 의사를 만나면은 환자분 증상 들으면 1, 2분이면 알아챕니다. 그런데 경험이 적은 의사를 만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빨리 직접 오시는 게 낫죠. 개인 병원을 거치시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큰 병원으로 빨리 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혈관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막혔죠?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어드렸습니다. 요거를 동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54살 여자분인데 2시간 동안 가슴이 아파서 왔고 심전도를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의과대학생들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심전도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심근경색증이네. 이런 심전도예요. 자, 심장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요. 요게 심장을 거꾸로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밑에거든요. 여기는 심장이 발랑발랑 움직이죠? 여기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 이쪽은 움직이는데 여기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분에 들어가는 혈관이 하나 막힌 거예요. 다음. 오른쪽 혈관을 찍어봤더니 그나마 혈관이 잘 피가 가는데 왼쪽 혈관은 왼쪽 옆으로 가는 혈관은 보이는데 여기로 나가는 큰 혈관 하나가 감싸는 게 있는데 없습니다. 다음. 찍어보니까 여기서 막혔네요. 완전히 이게 혈관이 굉장히 큰 혈관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사실로 강제로 뚫고 풍선을 부풀렸어요. 그 다음. 혈류가 보이죠? 아까 여기서 막혀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혈관이 아예 초장부터 막힌 겁니다. 엄청나게 큰 심근경색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스텐트를 넣고 있어요. 그 다음. 스텐트를 넣어서 혈류가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처음 거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는 시술하기 전, 시술하기 후. 완전히 혈관이 하나 새로 생겼죠? 이게 심근경색증이에요. 환자분이 20, 30분 더 지체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분은
요게 이제 심장의 하벽부 경색이라고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혈관 하나, 우관상 동맥은 심장의 오른쪽을 돌아서 밑으로 가요. 그래서 하벽부 경색이 생기면 환자가 명치가 아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분들이 늦게 와요. 집에서 뭐를 하느냐? 활명수를 드시고 그리고 손을 따고 응급실에 오면은 양쪽 손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게 보통 새끼도 한 2, 30분, 뭐 한두 시간이지, 서너 시간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도 안 오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보면은 요 하벽부, 요쪽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초음파가 이쪽은 움직이는데 여기는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 혈관을 찍어봤더니 왼쪽 앞으로 내려오는 혈관에도 아까 여기 좁은 데가 생겼고, 오른쪽 혈관은 아예 막혔어요. 이 선이 뭐냐? 요 오른쪽 혈관이 막히면은 심장이 뛰는 게 늦어져가지고 맥이 굉장히 느려져서 환자가 실신을 합니다. 맥을 빨리 뛰게 해드리려고 인공심장 박동기를 몸 안에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맥을 빠르게 해놓고 그 다음 풍선으로 부풀리고 부풀렸더니 여기가 막힌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동맥경화증이 있고 요가이가 따개지면서 혈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힌 거라고. 여기를 그 다음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확실히 환자가 심장이 빨라졌죠. 혈류가 개통되고 나서. 그 다음 스텐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기설기한 철사줄 망이죠.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착이 잘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플라빅스, 에피언트, 티카그렐러 이런 항혈소판 제제를 잘 드셔야 돼요.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이분은 사실은 심근경색증 생기고 나흘째 오셨어요. 나흘 동안 살아계셨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인데 그동안 그래가지고 심장 근육이 여기 밑에는 두껍잖아요. 여긴 다 얇아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심장이 기능이 반 이상 없어졌어요. 환자분이 숨이 계속 차요. 몸이 자주 붓고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심부전이 생긴 거죠.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만 움직이고 이쪽은 하나도 안 움직여 심장이. 여기. 그 다음 이분은 심근경색증 환자분인데 할머니셨고요. 가슴이 아픈 지 일주일 됐다. 그러다가 가슴이 아픈 게 3일 전부터 없어졌대요. 심장이 다 죽으면은 안 아파. 그 다음에는 하루 전부터 숨이 차가지고 죽겠다고 온 거죠. 근데 청진을 해보니까 심장 안에서 구멍이 나는지 막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심근경색증이 이만큼 생겼고요. 그때 이제 혈관을 못 뚫어준 거죠. 일주일 동안 그냥 그대로 둔 거죠. 심장이 다 괴사가 됐겠죠. 그랬더니 여기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봤더니 거기 구멍이 생겼습니다. 좌심실하고 우심실 사이에 격벽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좌심실 피가 우심실로 가요.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에 구멍이 나는 병원이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심근경색증 때문에. 환자는 중환자에서 사망하셨어요. 이걸로. 그 다음 그리고 아예 이게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격벽에 구멍이 나는 건 괜찮은데 좌심실에 이 바깥쪽 벽에 구멍이 나서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아예. 그 심장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을 싸는 막이 있어요. 심외막이라는 막이 있거든요. 그 심외막 공간에 피가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이 짓눌립니다. 환자가 오셨는데 이분은 수술 중에 사망하셨어요. 심근경색증 생긴 지 8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서 판막 나빠져갖고 판막으로 이분도 숨이 차가지고 경색 생긴 지 나흘째 집에서 계속 계셨대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숨이 차서 와서 다행히 이분은 수술을 해가지고 판막을 갈아넣고 살아나셨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 최선이에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정기 진단 하셔야죠. 담배 피우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 전자담배는 무해하다. 그거는 전자담배 회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거짓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담배 못 피우게 하셔야 됩니다. 담배를 끊는 거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알아요. 손가락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저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비형 간염이 어릴 때부터 있으셔가지고 간암이 생기셨는데 담배를 못 끊으셨거든요. 사실은 끊었죠. 담배를 한 200번 정도 끊었습니다. 끊었다가 피웠다가 끊었다가 피웠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 폐암이 생겼어요. 담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는데 관상동맥에도 동맥경화증이 생겨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암 2개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들이 심장내과 의사는 뭐예요? 손도 못 댔어요.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았어야 했어요. 담배 끊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정기검진. 숫자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평소에 내 혈압이 얼마인가. 한국 사람들한테 나이 40 이상 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혈압 얼마쯤 되세요?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재봤다가 놀랍게도 10명 중에 2명이 있습니다. 검진을 안 갔대. 한 번도. 편지가 봐도 안 간대요. 그냥 안 갔어. 이거고 혈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이나 5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 중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60%가 안 됩니다. 혈압이 높은데 약을 안 먹어. 왜? 혈압 먹으면은 인이백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이백인데요. 혈압 약을 먹으면 늙어서 고생해. 안 드시면 늙어서 고생하시게 돼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 잘 하시고요. 맨날 보여주는 슬라이드. 위에 거는 맛있다, 밑에 거는 맛없다. 어르신들 말씀이 입에 좋은 음식이 몸에 좋은 건 아니다. 요 문제거리입니다. 요거 문제거리. 곱창 완전 기름기. 밑에 거로 드시는 게 훨씬 낫죠. 자, 제일 중요한 거 가슴이 아프면 참지 말고 5분 10분 이내에 119에 119 전화해가지고 다들 그러세요. 내가 나이가 75인데 119 대원들이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면 얼마나 고생이겠어. 진짜 미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할머니 근데 지금은 왔어요? 6시 반 돼서 해가 떠가지고 그럴 때 전화했대요. 가슴이 언제부터 아팠냐? 밤 10시부터 아팠대요. 그러니까 밤에 전화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119 대원을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밤 10시에 아팠을 때 밤 10시 반에 전화 거시면은 119 대원도 편합니다. 환자들 심장마비도 안 생길 테고 편하게 데려갈 수 있는데 아침에 전화 거시면 진짜 심장 기능이 떨어져 갖고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심장마비가 계속 생기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119 대원이 더 힘들어요. 가슴이 아프면 그냥 119. 그리고 119 전화 걸면은 119 타면은 돈 내나요? 예. 우리나라 돈 안 내요. 미국은 3,000불 정도 나옵니다. 300만 원. 미국 그런 나라죠. 훌륭한 나라예요. 나쁜 나라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119는 돈 안 나와요. 왜냐? 우리 세금으로 만든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119 꼭 이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심장내과 의사가 많은 곳, 시술을 많이 하는 곳,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석교동에 있는 어느 개인병원에서 당뇨하고 고혈압을 갖다 보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가슴이 아파서 꾹 참고 9시에 갔다. 근데 그 선생님이 용해가지고 보통 9시에 번호표를 뽑으면 11시에 본다. 거기서 계속 내 돈 기다리세요. 아픈 가슴을 부여쥐고 그러다가 10시 반쯤에 심장마비가 생겨가지고 개인병원에서 실려오는 환자가 1년에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개인병원을 10년 다니셨다 하더라도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팔다리가 마비되셨으면 제발 좀 개인병원 가지 마시고 119 타고 큰 병원으로 와주세요. 충북대병원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말, 추석, 설날 이럴 때는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A라는 병원에 심장내과가 한 분 계신다. 근데 그분이 추석 내내 그분 거기서 당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오산입니다요. 그분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제사도 지내야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충북대병원 같은 데는 지금 시술하는 의사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면은 절대로 비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우리 병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자랑해도 되죠. 그렇게 하려고 정부에서 돈을 엄청 썼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프시면 가능하면 심혈관 센터가 있는 큰 병원으로 119부터를 바로 오시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병증은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약 잘 잡수시고요. 내시경 한다고 무조건 아스피린 좀 끊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 오신다고요. 약 끊을 일이 있으면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